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은 이곳 아르벨에서부터 출발해서 타부카까지 이동하는 길입니다. 약 14km를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매일매일 특별한 새로운 길들을 만났습니다. 과연 오늘 이동하면서 만나게 될 길은 어떤 길일지 궁금하면서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일부 걱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르벨 절벽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 길이 좀 위험하다고 그리고 좀 어렵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기도 하지만 일부 기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저스 트레일 완주할 수 있게끔 기도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숙소를 찾아갈 때 아르벨 고대 회당을 통과했었습니다. 어제 지나갔던 길이기에 숙소에서 나와 쉽게 아르벨 고대 회당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넷째 날 출발 멘트를 했습니다. 멘트 후 힘차게 배낭을 메고 마지막 일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준비해온 음식들을 어제 다 먹어서 그런지 왠지 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아르벨 국립공원을 향해 활기찬 발걸음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날씨 때문에 아르벨 절벽 통제하는 것 아닌지 아내와 농담할 정도였습니다. 나지막한 긴 언덕길을 다 올라와서 아르벨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절벽 요새를 보수공사하느라 아르벨 절벽 트레킹이 오늘은 양방향 모두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벽이 아닌 다른 길로 내려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물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립공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아르벨 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절벽 위에서 내려가는 트레일과 밑에서 올라오는 트레일이 보수공사 때문에 막았습니다. 절벽 중간에 절벽 요새가 있는데 이를 특별히 보수공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 절벽을 내려가지 않고 아르벨 골짜기를 통하여 막달라까지 가는 그 트레일을 따라 이동해 보겠습니다. 국립공원을 나와서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선택한 골짜기를 트레킹하는 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만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아주 날렵하게 생긴 청년이었습니다. 혼자서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슈빌 이스라엘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르벨 절벽을 올라올 수 없어서 골짜기를 통해 올라오다가 우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네, 아르벨 절벽을 내려가는 트레일이 오늘은 막혀 있어서 나칼 아르벨, 즉 아르벨 골짜기를 통과하는 트레일로 지금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내려가서 이 골짜기를 따라 저기 보이는 아르벨 절벽으로 이루어진 저 골짜기를 통과해서 막달라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를 내려가면서 우선 경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경사지 바위에 시클라멘 꽃이 신비롭게 피어 있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바위의 작은 홈 속에 피어 있는 게 정말 예뻤습니다. 경사지 바위 곳곳에 돌을 떠낸 흔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덤 같기도 하고 뭔가 특이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다가 뭔가 하늘색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이상한 표시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늘색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곳은 루벤, 시몬, 레위, 그리고 디나를 기념하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위를 파내어 만든 큰 무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 무덤은 아담의 아들 셋을 기념하는 무덤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도 무덤 위에 돌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유대인의 전승에 대해서는 130번 지저스 트레일에서 만난 무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덤을 지나 트레일 표시를 따라 계속 내려갔습니다. 점점 낭떠러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사가 아주 심한 곳이긴 했지만 갈 수 있는 곳을 골라서 트레일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 표시를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바위 밑에서 사람이 쑥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도 놀랬고 저희들도 놀랬습니다. 이분들과 헤어지고 난 후 급경사를 조심조심 내려왔습니다. 거의 다 내려왔을 즈음에 이번에는 아주 젊은 청년 커플을 만났습니다. 아르벨 절벽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골짜기에서 여러 만남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짜기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곳곳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징검다리처럼 돌들을 밟고 물길을 건너기도 했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조금 더 내려가니 정면에 펼쳐지는 아르벨 절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절벽 트레일로 내려왔으면 이 광경을 못 보았을 것입니다. 한참 더 걷다 보니 절벽이 마치 병풍처럼 골짜기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절벽 중간에 인위적으로 파서 만든 통행로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한 쌍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배낭이 4박 5일 트레킹을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심플한 것에 신기해했습니다. 드디어 아르벨 절벽 아래쪽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골짜기 안쪽에서 본 아르벨 절벽과 이곳에서 보이는 아르벨 절벽을 합치니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사해 옆의 마사다 요새보다 훨씬 더 거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아르벨 골짜기를 따라 거의 출구까지 나왔습니다. 만약에 아르벨 절벽을 통해서 내려왔다면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마지막 마치는 곳입니다. 절벽을 통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 아르벨 골짜기를 통해 오면서 아르벨의 새로운 모습과 또 어쩌면 더 깊은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는 절벽의 실제 모습을 본 듯합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르벨 절벽 맞은편에 있는 하맘이라는 베두인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리의 비둘기 떼를 만났습니다. 어디에선가 우르르 날아오더니 또 어딘가로 우르르 날아가네요. 하맘 마을 입구 옆에 아르벨 국립공원 입구 표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아르벨 절벽이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런데 지저스 트레일 표시가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했지만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을 입구 부분에서 다시 골짜기로 트레일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소를 방목해서 키우는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통과하는 트레일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그달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을 앞에 있는 도로를 따라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그달 앞 도로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이 도로를 건너 밭 주변을 통해 가야 하지만 미그달, 즉 막달라 교차로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막달라 교차로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교차로에는 지금 한참 발굴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 당시의 회당이 또 하나 발굴되었다는 것을. 마지막 점심만큼은 아내가 좋아하는 베드로 고기를 식당에서 사주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했었습니다. 식사 후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막달라 도로 표지판이 딱 제 키와 똑같은 높이에 있었습니다. 도로 옆이긴 했지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미그달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다시 지저스 트레일 표시를 만났습니다. 표시를 따라 길을 건넜더니 도로 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표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런저런 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점심 식사 이후의 일정은 만만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막달라 교차로에서 타부카까지는 성지순례 안내하면서 늘 지나던 길인데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걸으니 결코 짧은 길이 아니라 긴 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표시를 따라 가야 했습니다. 갑자기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투어를 하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심 부러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저도 모르게 끝까지 쳐다보게 되더군요. 또 표지판을 따라가고 또 표지판을 따라갔습니다. 누군가가 표지판 옆에 작은 돌탑을 쌓아 놓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만났던 사륜 오토바이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부러운 마음에 또 열심히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길 옆에 겨자풀이 많이 있었는데 키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제 키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도로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곳은 비가 올 때는 위험하니 절대 통과하면 안 됩니다. 도로 밑을 건너왔습니다. 도로를 건넜더니 넓은 밭이 나오네요. 사실 이곳에서 도로 방향을 따라 왼쪽으로 제법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트레일 표시는 밭의 오른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찾았습니다. 밭을 다 통과했더니 갈대의 밀림이 우거진 곳으로 표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의외였습니다. 이런 길이 다 있다니. 완전 캄캄한 갈대 동굴이었습니다. 동굴을 통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갈대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절로 가면 바다인가 보다. 소리가 나. 그래도 지금은 바다 가는 게 아니고 이리로 가야지. 그래도 다행이다. 여기를 어둡기 전에 와서. 갈대숲을 다 통과하니 바로 앞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갑자기 숲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보니 고대 히브리인들이 갈릴리를 보고 바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바다 옆을 따라 겨우 트레킹 표시를 찾았습니다. 그때 잔뜩 흐렸던 하늘이 맑아지면서 짙은 석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해가 지려고 하는데 다시 갈대숲이었습니다.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했습니다. 숲을 다 지나자 카레이데쉐라는 유소 호텔 앞에 있는 훅쿡 비치였습니다. 이곳에 캠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조금 이동하니 이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비치라는 곳에 도착하니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그린비치를 빠져나왔습니다. 도로 옆 가로등은 꺼져 있었지만 전봇대에서 쉽게 트레킹 표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어둠이 내렸지만 목표 지점인 타부카까지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변전소에 켜져 있는 방범등 불빛을 의지해서 마지막 텔키네렛이 있는 언덕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의 핸드폰 플래시 불빛을 이용해서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언덕을 넘어 타부카 푯말이 있는 도로에까지 왔습니다. 저 앞의 커브길만 돌면 됩니다.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드디어 지저스 트레일의 종점인 타부카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약 어두운 이후에 1시간 정도 이동해서 결국 종점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옵션으로 팔복산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는 4박 5일 그리고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는 3박 4일 동안 긴 일정이었지만 무사히 모든 일정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첫날 아주 힘들어 했는데 끝까지 완주한 아내에게도 아주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사실 저희들의 일정은 여기서부터 또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거 또 교회에서 또 종소리까지 들려주네요. 지금까지 지저스 트레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레이트라온. 메인 도로로 걸어 나온 후 버스를 타고 티베리아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버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전철을 이용해서 집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저스 트레일을 완주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큰 숙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놓친 부분과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위해 다시 길을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일라톡